예진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한옥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어요. 예진아, 너는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어머니가 딸의 섬세한 손놀림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예진은 어릴 때부터 바느질과 자수의 특별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엄마, 이거 봐요. 예진이 방금 완성한 작은 손수건을 들어 올렸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걸 내가 다 했다고?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예진과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어머니가 마당을 나서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팀이 해체됐다고 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예진은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예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 예진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예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예진이 목소리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예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예진이 학비는 어떻게 내고? 예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안 됐어.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내일 또 알아볼게. 어머니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했어요. 예진은 부모님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도와야 해. 예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결국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삿날 예진은 눈물을 참았어요. 추억이 가득한 한옥을 떠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어요. 새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어요. 예진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어요. 첫 등교일이었어요. 예진은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어요. 새로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예진에게 집중됐어요. 새로운 애네. 옷 좀 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때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옷 좀 봐. 완전 촌스럽다. 부모가 뭐 하길래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같은 반 수연과 지영이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예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예진은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싸준 김치와 밥뿐이었어요. 제 반찬 좀 봐. 수현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며 말했어요.
집이 어려운가 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진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예진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일하고 싶어.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예진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아니에요. 바느질로 용돈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진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주말마다 예진은 동대문 시장에 나갔어요. 작은 자수 소품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천 원밖에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 아줌마가 예진의 손수건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잘했네요. 예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예진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번엔 뭘 가져왔을까? 사람들이 예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연이 예진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야, 예진아. 수연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너 주말에 시장에서 장사하더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예진에게 집중됐어요. 완전 웃기네. 지영이 킥킥거렸어요. 예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이야. 장사하는 애가 우리랑 같은 학교 다니네. 수현이 비웃었어요. 집이 진짜 어려운가 보다. 예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부모님이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예진은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어요. 예진의 아버지는 결국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예전 연구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예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예진아. 아버지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예진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이에요. 어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계속했어요. 손이 거칠어졌어요. 예전에 예쁘던 손톱도 다 부러졌어요. 엄마, 손 많이 아프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손을 뒤로 숨겼어요. 예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예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 문제였어요. 예진아,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진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일반고에 가는 게 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예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요. 예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알겠다, 예진아.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정한 길을 응원할게. 예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예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공책에 꿈을 적어 내려갔어요. 언젠가는
내 힘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예진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었어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예진은 상장을 하나 받았어요. 미술 부문 우수상이었어요. 축하해, 예진아.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 재능을 믿고 계속 키워나가렴. 예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진은 상장을 꼭 안고 걸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뿌듯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예진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예진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예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어요. 복도 벽면마다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림, 조각, 패션 디자인까지. 와, 예진이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패션 디자인과 교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소영이야. 옆자리 여학생이 밝게 인사했어요. 김예진이에요. 우와, 예진이 그림 진짜 잘 그리네. 소영이 예진의 스케치를 보며 놀랐어요. 예진은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너도 바느질 할 줄 알아? 조금요. 예진이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천 조각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작은 소품을 만들어 보세요. 예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어요. 바늘이 천을 파고들 때마다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났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예진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예진이 만든 작은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통 자수 기법으로 현대적인 패턴을 놓은 거였어요. 정말 특별하네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교실 안 아이들이 모두 예진의 작품을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와, 진짜 예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예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방과 후에도 예진은 학교에 남았어요. 작업실에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는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예진아, 아직도 있니? 소영이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응, 조금 더 하고 갈 거야. 같이 할까? 좋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을 나누었어요. 나는 나중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소영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며칠이 지나자 예진의 실력은 더욱 눈에 띄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을 익혔어요. 예진아,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담임 선생님이 예진을 불렀어요. 전국 청소년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 예진의 가슴이 쿵 뛰었어요. 저 같은 애가요? 물론이지.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집에 돌아가서 예진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공모전에 참가해보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예진이가 벌써 그 정도가 됐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진은 밤늦게까지 공모전 작품을 준비했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어요. 전통 색깔과 현대적인 실루엣을 조합했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 예진이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만족해했어요. 공모전 당일이었어요. 예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출했어요. 전국에서 온 실력자들의 작품이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예진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한 달 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김예진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이 나왔어요. 예진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축하해, 예진아. 담임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주었어요. 대상이야. 예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상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상금도 100만 원이야.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달려가는 길에 예진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제가 상 받았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달려 나왔어요. 뭐라고? 대상이요. 상금도 100만 원. 아버지가 예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예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상금으로 사는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이제 아빠도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겠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구나. 고등학교 2년이 지났어요. 예진의 실력은 더욱 늘었어요.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예진아,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되니? 진로 상담 시간이었어요. 패션 업체에 취업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추천서 써줄게.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예진은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됐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담임 선생님이 예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바라.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예진이 깊이 인사했어요. 졸업 후 예진은 작은 패션 업체에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로 취업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어서 와. 나는 정대리야. 선배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 예진은 모든 일이 새로웠어요. 디자인 스케치부터 패턴 제작까지.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건 학교와 달랐어요. 예진아, 이것 좀 도와줄래? 선배들이 일을 맡겼어요. 예진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선배들의 일을 도우며 기술을 익혔어요.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 예진이만큼 열심히 하는 애가 없어. 팀장이 칭찬했어요. 정말 성실하구나. 예진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예진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개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예진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혼잣말했어요. 주말마다 예진은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어요. 특히 한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거 어떨까? 예진이 만든 개량 한복 스케치였어요.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한 거였어요. 어느 날 동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진아, 부탁이 있어. 네, 언니. 뭔데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한복을 너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예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요? 응.
너가 만든 작품들 봤는데 정말 예뻐. 얼마든지 낼게. 예진에게는 첫 개인 의뢰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예진은 밤낮으로 한복 제작에 매달렸어요. 언니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서 디자인했어요.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도록 했어요. 완성된 한복을 입은 언니는 거울 앞에서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나야? 너무 예뻐요, 언니. 예진아, 너 정말 재능 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한복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디서 맞췄어요? 너무 예뻐요. 그 일을 계기로 예진에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예진이가 만든 한복 정말 예쁘다던데 나도 하나 맞추고 싶어.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예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 일과 개인 작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예진이 부모님께 상의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진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혼자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알아요, 엄마. 예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알겠다, 예진아.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응원할게.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팀장이 아쉬워했어요. 네,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 잘 해보렴. 팀장이 예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해. 예진은 작은 원룸을 작업실로 개조했어요. 재봉틀과 천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예진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작업실에서 예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예진이 가끔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예진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고객이 완성된 한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예진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구나. 몇 달이 지나자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진은 SNS를 시작했어요. 작업 과정과 완성품 사진을 올렸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어떻게 주문하나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팔로워 수도 천천히 증가했어요. 예진은 매일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어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건 어떨까?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 디자인이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로부터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혹시 시상식용 한복 제작 가능하신가요? 예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네, 물론이에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예진은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어요. 최고의 원단을 구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된 작품이었어요.
완성된 한복을 본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연예인 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상식 당일 밤이었어요. 예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자신이 만든 한복을 입은 연예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와, 예진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그 한복 어디서 만든 거예요?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예진의 SNS에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루아침에 팔로워가 몇 배로 늘었어요. 예진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한복 디자이너로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예진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예진은 고등학교 친구 소영에게 연락했어요. 소영아, 나랑 같이 일할래? 정말? 당연히 좋지. 소영이 합류하면서 작업실이 더 활기를 띠었어요. 두 사람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25세가 되던 해, 예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강남의 작은 매장을 여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부모님이 걱정했어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진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매장 오픈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인테리어부터 진열까지 모든 걸 직접 했어요. 예진 한복이라는 간판을 달 때 예진은 울컥했어요.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됐구나.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인들과 고객들이 축하해 줬어요. 축하해, 예진아. 정말 대단해.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예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매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예진의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의 한복 해석이 인상적이에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진은 겸손하게 답변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29세가 되면서 예진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해외 진출이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마침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패션 위크 참가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예진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예진 씨, 저희 문화재단에서 파리 전시회 참가하는데요. 한복 전문가로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그분은 대기업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고요. 현지에서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면 돼요. 예진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예진 씨 같은 실력자가 필요해요.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파리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예진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파리에 가는 거야? 소영이 부러워했어요. 꼭 성공하고 와. 부모님도 딸을 응원해줬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예진아. 우리 딸이 세계 무대에 서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예진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파리에 도착한 예진은 그 웅장함에 압도됐어요.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어요. 와, 정말 파리구나. 전시장에 도착해서 부스를 준비하는 동안 예진은 긴장됐어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시회 첫날이었어요. 예진의 한복을 본 서양인들이 감탄했어요. Beautiful, amazing colors. 사람들이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색채에 매료됐어요. Can I try this on? 이걸 입어볼 수 있나요?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진은 바쁘게 도움을 줬어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거울 앞에서 신나했어요. So elegant. I feel like a princess. 예진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구나. 전시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진은 아쉬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부스로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Excuse me, are you the designer? 네, 맞습니다. 예진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가 이 한복들을 디자인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였어요. 예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시겠어요? 예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당신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가 정말 자신에게 올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예진이 깊이 인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진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의 구름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 펼치서질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예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신진 한복 디자이너, 세계적 브랜드와 손잡다.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며 예진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내 얘기가 맞나? 매장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진 한복이죠. 예약 가능한가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소영이 전화를 받느라 바빴어요. 예진아,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협업 작품이 출시되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럭셔리가 만난 작품이었어요. 혁신적이에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패션계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예진은 서울 청담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청담동에 내 가게가. 예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픈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청담동 매장 오픈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연예인들부터 패션계 인사들까지. 축하드려요, 예진 씨. 정말 대단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예진은 꿈만 같았어요. 성공한 후에도 예진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매주 한 번씩은 전통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옷을 수선해드리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젊은 양반이 참 고맙구만. 할머니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 드물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진의 마음은 항상 따뜻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백화점 앞에서 뭔가 시끌시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예진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저 뭐 한 적 없는데요. 예진이 당황했어요. 오늘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모든 분께 자동으로 응모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5성급 호텔 디너 코스 상품권에 당첨되셨어요. 예진은 평소 호텔 디너 같은 고급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식사해요. 정말 우리가 호텔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가 신기해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예진이가 이제 성공했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예진 가족은 화려한 분위기에 조금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 분위기도 좋고 가족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예진도 기뻤어요. 식사 중에 예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아트.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예진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재빠르게 예진을 붙잡아줬어요. 괜찮으신가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예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신사였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그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죄송해요. 예진이 사과하며 말했어요. 혹시 셔츠에 뭐 묻었나요? 세탁비를 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오히려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예진의 얼굴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예진이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패션 관련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옷차림이나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그의 관찰력에 예진이 놀랐어요. 한복 디자이너예요. 한복 디자이너라니.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일이시네요. 그는 자신을 준혁이라고 소개했어요. 알고 보니 이 호텔을 포함해 전국에 여러 호텔을 운영하는 그룹의 대표였어요. 저희 호텔에서 문화 행사를 자주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 호텔 투어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진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진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진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냥요.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준혁은 예진에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미팅을 제안했어요. 예진 씨, 저희 호텔에서 한복 패션쇼는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점차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업무 얘기도 하고 서로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진은 준혁과 만날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는 예진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예진 씨가 하는 일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예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준혁은 예진의 소박한 출신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더욱 끌렸어요. 예진 씨의 순수함이 좋아요.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정말 멋져요. 어느 날 예진은 부모님께 준혁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준혁 씨예요. 안녕하세요. 강준혁입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준혁의 인품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참 좋은 분 같구나. 어머니가 예진에게 속삭였어요.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괜찮겠니? 엄마,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진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요. 준혁과 사귄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진 씨,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겠어요? 작은 상자에서 반지가 반짝였어요. 당신의 꿈도 당신 자체도 모두 사랑합니다.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준혁은 모든 걸 예진의 뜻에 맞춰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결혼식 날 예진은 자신이 디자인한 한복을 입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네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예진도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예진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준혁의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한복 패션쇼를 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장했어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진이 행복해했어요. 당연하죠. 여보.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2년 후 예진은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닮아서 이쁠 거예요. 준혁이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3년 뒤에는 아들도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예진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준혁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여보,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도울게.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진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꿈만 같았어요. 35세가 된 예진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청와대 행사에서 영부인이 예진의 한복을 착용하기도 했어요. 국제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맡았어요. 예진 씨 덕분에 한복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후배 디자이너들을 위한 멘토링도 아끼지 않았어요. 성공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예진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학교 동창회 공지였어요.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예진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동창회 공지를 받은 예진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20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때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동창회 갈 거야? 준혁이 물어봤어요. 예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수현과 지영이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응, 가볼까 해. 예진이 대답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어. 준혁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좋은 결정 같아.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일 거야.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를 확인한 예진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준혁이 운영하는 호텔 체인 중 하나였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여보, 우연의 일치에. 준혁이 신기해했어요. 우리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다니.
정말 신기하다. 예진도 운명의 장난 같다고 생각했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예진은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자신이 디자인한 심플한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튀지 않게 입어야지. 예진은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작은 액세서리만 착용하고 화장도 가볍게 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재밌게 놀고 오세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줬어요. 호텔에 도착한 예진은 로비에서 몇몇 익숙한 얼굴들을 봤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예진 맞지? 와, 예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예진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거의 기억들 때문이었어요.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이 진짜 예뻐졌다. 옷도 괜찮고,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예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중학교 시절의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어요. 모두들 나름대로 나이를 먹고 변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진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완전 도시 여자가 됐네. 사람들이 예진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수연과 지영도 나타났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 예진이네. 수연이 과장되게 반가워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예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진아, 뭐 하고 살아? 지영이 물어봤어요. 결혼은 했어. 응,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어. 예진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은? 옷 만드는 일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옷 만드는 일? 수연이 눈을 굴렸어요. 아, 중학교 때부터 바느질 좋아했지. 그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게 기억나네. 몇몇이 킥킥거렸어요. 아직도 그 일 하고 있구나. 지영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별로 변한 게 없네. 예진은 속으로 웃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예진이는 여전히 예진이야. 과거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예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수연과 지영이 의도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예진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수연이 물어봤어요. 설마 또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한 건 아니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예진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아이들은 어디 학교 다녀? 지영이 또 물어봤어요. 설마 공립학교? 응, 공립학교 다녀. 예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공립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 실제로는 아이들이 강남의 유명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요. 역시 예진이답네. 수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여전히 소박하구나. 사람들이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회계사 하고 있어. 나는 간호사야.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야. 모두들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어요. 예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진아, 너는 월급이 얼마나 돼? 누군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예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월급을 모를 수가 있어? 얼마 안 되나 보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호텔 직원이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예진을 찾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예진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어요. 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잠깐 나와 달라고 하십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진에게 집중됐어요. 사모님, 회장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금 동창회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호텔 직원의 말을 들은 동창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수현과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예진이가 설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예진을 무시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사모님이라고? 어떤 회장님의 사모님이지. 예진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준혁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준혁이 예진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급한 전화가 와서. 그리고는 연 회장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 동창분들이시군요. 저는 강준혁입니다. 김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강준혁 회장님이신가요? 이 호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호텔을 포함해서 몇 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옷 만드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진이 알고 보니 호텔 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보, 아까 직원이 사모님이라고 불렀다는데. 준혁이 궁금해했어요. 예진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친구들이 내가 뭐 하는지 물어봐서 그냥 옷 만드는 일 한다고 했어. 준혁도 상황을 파악하고 웃었어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제 아내는 한복 디자이너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중 한 분이죠. 예진 한복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진 한복.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설마 그 유명한 예진 한복이 우리 예진이가 청와대에서도 입는다는 그 한복. 이제서야 동창들은 예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요. TV에서 봤던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바로 예진이었던 거예요. 연 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예진을 무시하던 동창들이 갑자기 어색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라고? 회장님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예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이 의외로 평온했어요.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진이 해명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준혁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런데 제 아내가 겸손해서 자세히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예진 한복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김수현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별로 변한 게 없네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그 일 하고 있구나라고 비웃었던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예진 씨를 잘 아시는군요.
준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시라니 부럽네요.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예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를 몰라보고. 예진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도 일부러 자세히 말 안 했으니까. 하지만 예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예진아. 누군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네. 맞아, 맞아.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동조했어요. 하지만 예진은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어요. 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5분만 나와줄 수 있을까?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창들에게 인사했어요. 잠깐만 다녀올게. 연회장을 나서는 예진을 보며 동창들은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예진이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는데 어떡하지? 호텔 회장 부인이라니. 모두들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준혁이 예진에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친구들이 좀 의외였을 것 같은데. 예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어. 사람들은 참 현실적이구나 싶었지. 준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상처받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고마워, 여보. 예진이 남편에게 기댔어요. 다시 들어가자. 연회장으로 돌아온 예진을 보는 동창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들 그녀를 우러러보는 표정이었어요. 예진아, 정말 대단해. 우리가 자랑스럽다. 갑자기 모든 동창들이 예진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진아, 혹시 우리 딸도 한복 하나 맞춰줄 수 있을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예진이 옷 사고 싶어. 지영도 덩달아 말했어요. 언제 가게에 놀러 갈까? 예진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예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새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진아, 우리 진짜 미안해. 수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너한테 못했던 거 다 기억나. 정말 후회돼. 지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예진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반성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괜찮아. 예진이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으니까.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진아, 연락처 좀 줄래? 카톡으로 연락하자. 우리 가끔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예진과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예진은 정중하게 응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게 진짜 우정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어요. 어땠어? 친구들 만나니까 어떻던? 예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복잡해. 사람들은 참 현실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준혁이 예진의 손을 잡았어요. 상처받았어. 아니야. 예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다 만났어요? 응, 다 만났어. 예진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제일 행복한 건 너희들이 있어서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예진은 오랜만에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예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도 상처도 성공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어요. 준혁이 다가와서 예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뭐 생각해? 그냥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어. 후회되는 게 있어. 아니야. 예진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다음 날 예진은 작업실에 나갔어요.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위해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제 동창회 어땠어? 별일 없었어. 예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미있었어. 사람들이 많이 변했더라. 나쁜 의미로? 아니야. 그냥 현실적이었달까. 예진은 붓을 들고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작품이었어요. 이번 작품은 어떤 컨셉이야? 소영이 궁금해했어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야. 예진이 말했어요. 어려움을 겪으며 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한. 그 후 며칠 동안 동창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어요. 예진아, 시간 될 때 만날까? 우리 아이 한복 정말 부탁해. 가게에 놀러 가도 될까? 예진은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거리를 두었어요. 진정한 우정과 이익을 위한 접근을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예진은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어요. 성장이라는 테마의 작품들이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형상화한 디자인들이었어요. 패션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언론과 바이어들, 그리고 팬들까지. 예진이 무대에 나서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 컬렉션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진을 축하해 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예진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진은 행복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자산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엄마, 아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예진이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딸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쇼 어땠어요? 딸이 궁금해했어요. 정말 좋았어. 예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멋져. 예진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건 너희들이야. 그날 밤 예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다. 일기를 마친 예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진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